얘들아 안녕. 오늘도 모였네. 공부하기 전에 체력이 중요하잖아. 우리 오늘은 운동해볼 거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나 춤추는 거 아니야. 나 운동하는 거야. 하나, 둘, 운동하는 거야. 끝났다. 운동 끝, 운동 끝. 이제 그러면 선생님 불러봐야지.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향단이와 함께 운동을 했더니 기운이 나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요, 을사늑약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민족의 저항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요, 그것으로 일어난 항일 의병운동과 또 국권 피탈의 과정까지 쏙쏙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역사 용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을사늑약과 항일 의병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까지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실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들을 우리 공부해봤었잖아. 가보게요, 을미사변 등등등등등 있었고, 맞아, 고종 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통해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근대적인 다주국가의 시작을 알렸어. 그러고 근대 문물의 수용도 굉장히 많았지. 전신, 전차, 광해원도 있었고 벽수궁 석주전도 기억나고 말이야. 너희들도 기억나지? 그런데 선생님, 이런 대한제국이 흔들흔들 위태롭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청일전쟁 기억나시죠? 자, 이 청일전쟁 후에 대한제국을 둘러싼 나라들과 이 대한제국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간에 대한제국이 있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대한제국이 이렇게 있을 거고, 러시아가 이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밑에 쪽에 있죠. 러시아와 일본의 위치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이 어때요?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해보세요.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려고 하고, 그죠? 침략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명성황후 기억나셔야 되고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러시아는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또 얼지 않는 항구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여러분. 얼지 않는 항구의 획득. 러시아는 북쪽 굉장히 추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어버린다는 거죠. 얼지 않는 항구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당시의 세계는 바다를 통해서 뭔가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획득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때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친밀하게 연결되고자 하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중에서 여기서 일본은 어땠을까요?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조선을 좀 어떻게 간섭해 보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요. 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은 우린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다. 중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자, 일본은요,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자, 이것은 뭘까요?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것을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1904년에 일어났죠. 자, 이 러일 전쟁 시기에 대한제국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중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러일 전쟁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자료를 보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자, 이 사진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1900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1900년이요. 이곳에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1900년의 자료에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죠. 뭐예요? 16세기 팔도 총도에도 분명히 독도는 조선의 땅임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요, 러일 전쟁 시기, 그러니까 1905년에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강제로 독도를 자기네 땅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지요. 러일 전쟁 상황을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도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법적, 강제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대한제국의 많은 영토와 시설들을 군사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물자 운반의 수단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원을 하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러일 전쟁 중에 우리 대한제국은 피해를 입었고요. 러일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본은 이 러일 전쟁에 승리한 후에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좀 더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을사늑약이 여러분 뭐냐고요? 을사년에 맺은 조약, 을사조약인데요. 늑약이다. 늑약이란 말은 강제로 맺은 조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강제로 맺어졌다는 것이지요. 볼게요. 고종 황제가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신 5명이 이 조약에 찬성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좀 후에,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하게 되었고 결국 일본은요, 한성에 통감부까지 설치하여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려고 하지요.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강제적으로 맺은 이 을사늑약, 과연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민족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을사늑약에 무효를 주장하는데요. 무효를 주장하는데 유명한 것이 바로 장지연의 시랴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이죠. 그날에 슬피, 통곡하다. 통곡하여 울다. 을사늑약을 맺고 그 장지연의 찢어지는 마음을 신문에 실었고요. 또 문신이었던 민영화는요, 이 을사늑약을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고종 황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고종 황제는요,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렸거든요. 이때 고종 황제는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여서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한 것이고 고종 황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헤이그 특사는 그 회의 장소조차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결국 헤이그 특사 파견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요,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황제가 없습니다.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버리고 또 대한제국의 군대마저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황제도 없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사라지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대한제국의 상황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흔들 위태위태하지요. 하지만 우리 민족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이야기 잘 알아보았습니다.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을사늑약 맺어졌지만 우리 민족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죠. 자,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저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민족 운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의젓하게 앉아 계신 분이 있네요. 니신지요? 나는 신돌석이요. 나는 수천 명을 이끌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소. 자, 이분은 신돌석인데요. 항일 의병 활동 의료운동 중에서 대장, 의병장을 맡았습니다. 평민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의병 대장을 맡은 신돌석이죠.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의병이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를 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이란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 운동이었다라고 알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의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병의 모습을 보니까요. 농사 짓다가 온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경찰? 군인 같은 사람도 있고 어때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의병에는요, 상인들, 농민들, 그리고 승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병에게 큰 힘이 된 사람이 있지요. 바로 해산된 군대였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그 해산된 군대가 여기 의병에 합류하게 되지요. 참여하게 되면서 군대가 가지고 있던 신식 무기라든가 새로운 전술로 항일 의병의 전투력은 향상되게 됩니다. 자, 이런 항일 의병 운동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의병 운동이 일어난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잘 기억을 해 두실 겁니다. 자, 이런 항일 의병 운동은요, 의병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봤죠? 굉장히 많은 의병 부대들이 있었어요. 이런 의병, 지역적 의병들이 연합 부대를 만들게 되고요. 이 부대로 한성, 일본군이 있었던 한성으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지요. 이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의병들은 끝까지 투쟁을 하고요. 일본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져서 북쪽에 있는 만주나 연해주로까지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의병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의병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시죠? 자, 이런 항일 의병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운동도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국 계몽 운동이죠. 계몽, 깨우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애국 계몽 운동이란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민족을 깨우치게 하고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고 또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력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채보상운동과 신민회를 잘 기억을 해 두실 건데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빚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이었죠. 이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빚을 갚자.
각자 돈도 모으고 폐물도 모으면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나라의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하는 운동이었지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요. 자, 안창호와 양기탁이 만든 신민회는 비밀단체였는데요. 이 신민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주장을 하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하죠. 자,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지은 학교예요. 이승훈이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대성학교는 평양에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기업을 육성하자, 또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에도 신민회가 큰 역할을 했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항일의병운동도 그렇고 민족운동도 그렇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민족, 정말 뿌듯하지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항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지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명훈과 장인환은요, 침략을 지지한 스티븐스를 저격합니다. 자, 여러분, 스티븐스가 누구냐면요, 미국의 외교관이에요. 자, 이 미국의 외교관 스티븐스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 정치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전명훈과 장인환은 스티븐스를 저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많이 들어보셨죠? 안중근은 침략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요. 자,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을사늑약 기억하시죠? 강제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이 을사늑약을 강요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또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사람도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재명은요,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이완용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서 을사오적이란 누구였을까? 여러분, 다시 을사늑약 이야기 생각을 해볼게요.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조약, 이 늑약에 찬성한 사람, 한국 대신 5명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을사오적, 5명의 적이라고, 을사오적이라고, 그중 한 명이 이완용이죠. 자, 이재명은 그래서 이완용을 공격하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고 또 참여한 사람들을 저격하고자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법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빼앗기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도 빼앗겼고요. 또 사법권마저 빼앗겼습니다. 나라 밖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1910년 국권 피탈하게 되지요. 피탈이란 강제로 빼앗기다, 억지로 빼앗기다라는 뜻입니다. 1910년의 일제는요,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 마음이 아프지요? 자, 그러면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토 히로부미가 10월 26일에 하얼빈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의 원수지요. 내가 하도록 하겠어.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뭐가 아깝겠소.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 너를 용서치 않으리다.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저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쓴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문제 통해서 기초 쌓아볼게요. 자, 3번입니다. 을사늑약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랍니다. 자, 척화비를 세웠다. 이건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죠. 미국과 조약을 맺은 것도 을사늑약과는 관계가 없네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을사늑약과는 상관이 없고요. 부당함을 알리는 글, 뭐예요? 시리아 방송대국 같은 것. 신문에 실었다. 정답이겠고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스스로 해산한 게 아니라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2번이에요. 다음 변표의 가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이 시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을사늑약 후고요. 국권 피탈 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을사늑약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헤이그 특사 파견도 있었고 항일 의병도 일어났었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알아볼까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은 그 전의 일이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다는 것도 을사늑약 전의 일입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렇죠. 무슨 이유 때문에?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해산되었다. 먼저 3번 적어두시고요. 다음 보기도 보겠습니다. 4번.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갑오개혁도 이 전의 일입니다. 안창호 양기탕뜨기 비밀단체인 뭐요?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각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을 나타낸 거예요. 이 지도 뭐예요? 항일 의병 운동이다. 기억나시죠? 여기 신돌석도 보이네요. 자, 봅시다. 위 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어떤 것이요? 알맞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이들의 활동으로 을사늑약이 무효가 되진 않았어요. 자, 2번. 일본은 이들의 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니지요. 3번. 이들은 연합 부대를 만들어서 의변 정전도 일어났었다. 그죠? 반대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은 모두 양반 출신이 아닙니다. 평민도 있죠. 마지막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스스로 해산하였다. 이것도 상관이 없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다음 학교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오산학교예요. 이승훈이 설립한 것. 기억나시죠? 신민회. 자, 봅시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었다. 아니고요.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죠. 서양 세력이 들어와 개항은 옛날 이야기. 지금과 상관이 없고요. 4번.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탄압하였다. 이거 무엇 말하는 거예요? 을사늑약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일제 식민지가 되어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것은 1910년 후의 일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조선 왕실을 나타내는 이런 근정전이죠. 이곳에 지금 보세요.
일장기가 걸려 있네요. 자,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이곳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죠. 언제요? 1910년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게 되면서 일장기가 경복궁에 걸리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아니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조선에서 서양의 근대 문물이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봅시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은 고종이 그 전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것이고요. 대한제국은 일본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지요. 자, 그러면 역사 친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사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승훈이 세운 학교, 청주에 세운 학교 딱 하면 척 하고 알겠지.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네,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다음 내용을 읽고 일본이 한 행동의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봤죠?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자, 대한제국은요, 1900년에 칙령 41호를 반포하여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1905년 러일전쟁 시기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다 하고 우기면서 자신들의 영토에 강제로 독도를 편입시켜버리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대한제국이 러일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어떤 피해 입었어요? 물론 이거 독도 강제 편입 문제 굉장히 크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영토나 시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또 물자 운반에 동원하였다 사람들을. 이런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 독도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일본이 잘못한 건 뭐 있을까요? 분명히 독도가 주인이 있었는데 없는 섬이라고 강제로 편입합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면서 명백한 이것은 불법 행위였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8번. 항일 의병운동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 까닭. 의병운동이 조직적이어졌고 향상됐고 전투력이 새로운 전술, 신식 무기 사용하게 되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나 선생님, 개념 콕콕. 자, 군대, 해산된 군대가 여기 참여하게 되죠. 의병운동에. 그러면서 새로운 전술, 신식 무기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 쓸 수 있겠네요. 뭐예요? 강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쭉 정리해 주세요. 오늘 배운 개념도 정리 한번 해봐야지. 을사늑약이다.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리고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났었잖아. 강제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신식 무기와 새로운 전술로 이 의병들의 전투력이 향상됐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또 애국 개몽운동도 있었어. 민족운동이었잖아.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비밀단체인 신민회가 있었어. 그런데 국권은 피탈되게 되었지.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까지 우리가 했어. 아유, 조금 마음이 그러네. 하지만 우리 역사 공부 잘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 알지? 네, 오늘 공부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 오늘은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짜자잔! 2032번 배별선 친구. 사회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 만점왕 친구들은 모두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야. 다른 친구도 한번 볼까? 짜잔! 김별연 친구, 조별하 친구, 엄별이 친구, 정별림 친구, 김별성 친구, 연별솔 친구도 정말 내 친구 되어줘서 고마워. 오, 나라를
평화를 지키려면 정말 많은 게 필요해. 체력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나는 뭘부터 해야 될까 이거? 돈을 좀 모아야 되나? 공부를 좀 더 할까?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